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지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을까 상상을 잘 못하시죠. 근데 연봉을 1억 받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봉 1억을 받는지. 그리고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다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 왜냐하면 백날 얘기해도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루프에 대해서 아직 이게 뭔지, 실체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플라이 휠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내 속에 계속 반복하는 그 힘이 생겼을 때 저항 없이 계속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그 힘, 그리고 불안을 잠재우고 부정적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움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루프가 작동하면 내 안에 무언가가 돌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지구가 있고 주위에 위성이 있고 달이 있고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궤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언가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그래서 나한테 걸맞지 않은 무언가를 갑자기 뭔가를 막 했어요. 운동을 했어. 안 하던 사람이 굉장히 강한 운동을. 그런데 삶의 다른 부분들의 패턴은 아직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궤도 자체가 찌그러져 있어요. 정상적인 궤도, 유지시킬 수 있는 궤도, 지속 가능한 궤도가 아닙니다, 이런 루프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작동하다가 이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딱 예쁘게 작동하는 루프는 이게 뭐가 됐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미 힘의 균형이 맞아졌고 내 삶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어거지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서 내 깜냥보다 더 큰 일들을, 사업을 더 큰 걸 벌리거나 욕심을 내서 뭔가 무리를 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내 루프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작동하는 그 루프의 힘이 그걸 감당할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동하는 루프 하나를 만들 때는 가장 작은 걸 만드는 게 좋아요. 큰 걸 만들어서 유지하지 못할 바에는 가장 작은 루프를 먼저 만드는 거, 가장 단순한 걸 먼저 만드는 거, 그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삶에서 찾아보니 계단을 꾸준히 오르는 것만큼 괜찮은 게 없더라. 계단 루프. 이게 작동을 하니까 다른 운동도 흥미가 생기네. 새로운 운동 루프가 작동을 하고 식사 루프가 작동을 하고 수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같이 물려서 하나의 삶의 궤도가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작동하는 루프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루프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내 삶에 무질서했던 이 찌그러진 궤도들, 불필요하게 있었던 이 궤도에 존재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예쁘게 정렬되게 질서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루프가 작동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두려움은 사라졌어. 계단을 오르려고 할 때 그 계단이 무서웠던 그런 두려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던 거, 그거 없어졌다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세요. 내 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삶에서 여전히 큰 두려움들이 존재를 해요. 나는 물이 무서워서 물에는 절대 못 들어가. 그리고 우리 직장 상사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 누가 큰 소리 하면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제가 딱 봤을 때 두려움이 뭐냐면 내 한계 지점이에요. 내 그릇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돼요. 우리 재산에 대해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얼마 벌면 좋겠어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마다 대답하는 바가 달라요. 나는 100억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나는 1000억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10억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왜 액수의 제한이 존재할까요? 그 이상 있으면 뭔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고,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 물에 대해서도 나는 물에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수영장에 가서 빠져 죽는 사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이 두려운 거랑 수영장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수영장에 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영장은 괜찮아.
근데 한강을 건너가는 거는 두려워. 자기가 수영장에서 3km 정도를 헤엄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강에서 수영할 때 이렇게 부위가 있어요. 안 빠지게 하는 거.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그걸 장치를 하고 가는데도 나는 한강은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어. 수영장은 괜찮아. 수영을 3km 할 수 있으면서. 한강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또 어떤 사람은 한강은 되겠는데 바다는 안 돼. 각자의 두려움의 크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지점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그릇입니다. 가치관의 사이즈. 이걸 은연중에 다 설정을 하고 살아가요.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간한테 한계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상 머릿속에 주어진 것 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한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라온 사고방식, 가정환경, 그리고 겪었던 사건들, 그런 걸로부터 본인의 한계를 설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루프가 작동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계단에 대한 두려움, 가슴 뛰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라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계단 루프가 작동을 하니까 그 안쪽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한계선은 넘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 한계 바깥에 존재하는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나의 한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루프를 두려움의 바깥선까지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이걸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발견을 했어. 뭘 두려워하는지. 그러면 그걸 반복하면 됩니다. 수영장 수영은 되는데 한강 수영이 두려워.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강 수영을 한 번 해보니까 할만하네. 두 번 해보니까 할만하네. 한 10번 정도 하잖아요. 아, 나는 한강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두려움은 원래 없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 없었어요. 그냥 본인의 한계를 나는 한강 수영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했던 거지, 실제로 한강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돌이켜보면 아, 그런 건 원래 없었구나, 내가 지어낸 나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즉 본인의 그릇을 키우고 본인의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앞에 존재하는 그 두려움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나. 제가 직원들한테 본인들의 성장을 내가 영상으로 촬영하고 싶다, 그 얘기를 맨날 해요. 우리 직원들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계속 저랑 이야기도 하고 책들도 읽고 하면서 계속 한 달 전보다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지금 직원들이 독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구들의 성장 자체가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이 자리에 한번 서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두려움은 카메라 앞에 서는 거를 아직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뭐 어째요 저째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라고 없었겠어요? 저라고 카메라가 이렇게 자연스러웠을까요? 저 역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존재했었고, 처음에 안 돼서 대본을 엄청나게 외우고 앞에 안 돼서 이렇게 스크립터도 해놓고 촬영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해도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그만큼 반복을 하다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데, 이걸 안 해본 친구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말을 엄청 잘해요. 밥 먹을 때 저는 입 꾹 닫고 밥 먹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좀 찍어야겠는데 싶은데 막상 찍자 그러면 두려워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느 순간 저걸 넘어서겠구나, 근데 아직은 실체가 없는 저 두려움을 그냥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저는 딱 그게 보입니다. 내 루프가 두려움 그 이상으로 커지면 이미 그 두려움은 사라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루프를 확장시키는 거든 내 두려움을 발견해내고 이걸 제거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든 반복하는 거든 다 나의 성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발견하면 반가워해야 됩니다. 아, 나의 성장의 기회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이걸 반복해서 극복한다면 나는 성장하겠구나. 그리고 저 두려움은 제거의 대상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삶에서 높은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두려움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부를 달성한 기업가들, 그리고 엄청난 경지에 오른 영적 스승들, 운동의 영역에서 신의 경지에 오른 분들, 음악으로 경지에 오른 분들, 다 뭘 했을까요? 자기의 한계 지점, 이걸 다 넘어선 거예요. 그게 다가왔을 때 제거 대상임을 명확하게 안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선 거지. 반복해서. 간단하잖아요.
반복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그래서 성장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을 찾아내고 그걸 넘어서기만 하면 돼요. 두려움이 많이 제거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려움을 발견 못해서 지루해 합니다. 나 더 성장하고 싶은데 별로 두려운 게 없어져서 도전 과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두려운 게 없었으니까 나 자신을 그냥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대로 머물려는 그 마음조차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성장을 또 해버려요. 두려움에 대해서 처리 능력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두려운 대상, 그게 발생을 했을 때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는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냥 관찰의 대상. 저 두려움의 실체는 뭘까? 그게 아버지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번개가 됐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게 뭔지 정의를 내리고 그걸 직시를 하고 저걸 넘어서기 위해서 반복해야 될 게 뭘까? 내가 반복해야 될 행위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져 버리면 됩니다. 오늘은 루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궤도의 형태로 작동한다. 제가 여러 가지 이 모델링을 해봤는데 궤도의 패턴이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루프를 더 강화해 나가는 행위는 궤도를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나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그 작업입니다. 인공위성이 어떤 특정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돈다 하는 것은 지구가 당기는 중력과 원심력이 상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떠한 에너지 없이도 오랫동안 머무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요. 궤도를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만한 에너지가 더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진 않아요. 내가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궤도 변경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원래 궤도에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해야 됩니다. 강하게 잡아당기는 이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그걸 벗어나는 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더 높은 궤도, 더 넓은 바운더리에서 바라보면 다 안쪽의 일들은 되게 사소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궤도를 넓혔을 때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두렵더라도 가보는 게 이득이다. 얻는 이점이 너무너무 많다. 안 가봐서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가보고 얘기하자. 돈을 벌어보기 전에 이미 돈을 벌었을 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일단은 가보자. 내가 능력을 향상시켰을 때 생기는 그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일단 성장하고 능력을 올려보자. 그 다음에 바라보자. 예전에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얼마나 작은 궤도였는지 그때는 보인다. 지금은 볼 수 없다. 재밌게도 작은 루프에서 이 루프를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도 있고 연봉이 1억인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지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을까? 상상을 잘 못하시죠. 근데 연봉을 1억 받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봉 1억을 받는지. 그리고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 그 사람은. 그래? 그건 내 인생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너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연봉 1억인 사람이 연봉 10억인 사람을 바라보면 그냥 저거는 외계인인 것 같아. 내 인생에는 저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연봉 10억을 버는 사람은 자기도 이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궤도를 넓혀왔잖아요. 연봉 10억인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다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 왜냐하면 백날 얘기해도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궤도를 끌어올려 봐서 루프가 확장이 됐을 때 그제서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루프가 커졌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으로 루프를 키웠구나. 연봉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돈으로 인식을 잘 하기 때문에 제가 연봉 얘기를 했고 마음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관계를 확장하는 방법,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 모두 다 해당됩니다. 똑같이 운동을 즐기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프로야. 근데 이 사람은 아마추어야. 두 사람이 바라보는 운동의 강도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레벨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난 적당히 하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하지. 두 사람의 차이는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 그것만 존재합니다. 프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추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실력 차이가 결국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루프의 확장 속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사고방식 뿐입니다. 사고방식 하나로 연봉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경험자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또 하면 넌 한의사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위치에 있건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루프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넌 전문직이니까, 넌 이미 돈이 많으니까, 그런 식의 사고로는 본인 루프를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위치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여기서 다음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가 있고, 이 루프의 확장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갈 거냐, 그건 사고방식의 전환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이미 자기는 이 밑바닥에 있으면서, 가장 작은 루프에 있으면서 연봉 10억 받는 사람을 비난하고 넌 다르니까 라고 얘기해봐야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알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가능한데, 가능하다는 전제를 버리지 않으면 가능한데,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지겠다, 누구의 핑계도 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면 모든 사람은 루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채널은 루프랩 채널입니다. 이게 위튼 채널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거예요. 별도의 채널이고, 루프랩 채널도 별도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위튼 채널에서 연계돼서 올라오니까 요거는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것도 눌러주셔야지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